스팸 메일 필터라고 한다면 스팸 메일이 아닌 것을 스팸 메일이라고 예측을 해버리면 정말 중요한 이메일을 내가 못 받아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false positive를 줄여주는 게 좋은 모델이에요. 그렇죠? false positive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정밀도를 볼까요? 얘가 숫자가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분모가 작아지면 결과는 어떻게 되죠? 분모가 작아지면 결과는 커진단 말이에요. 그죠? 스팸 메일 필터는 정밀도를 높여야 되는 모델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반대로요. 이번에는 우리가 뭐라고 생각을 해볼 거냐면 암을 진단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아니면 코로나를 진단하는 코로나 진단 키트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검사 받아보고 싶은 분 계세요? 코 이렇게 해가지고 PCR 검사. 코로나 진단 키트라고 생각을 할게요. 코로나 진단 키트는요. 코로나가 아닌 사람을 코로나라고 예측을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격리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좀 불행한 일이죠. 나는 코로나도 아닌데 격리를 당한 거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뭐 주위에 피해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진짜로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에요. 진짜로 코로나에 걸린 사람인데 그 사람을 코로나가 아니다라고 예측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격리되지 않고 돌아다니겠죠. 그러면 코로나를 감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커지게 되죠. 그건 나쁜 진단 키트예요. 그렇죠? 코로나 진단 키트는 무엇을 줄여주는 게 목표일까요? false negative를 줄여주는 게 목표예요. 정확도가 똑같다라고 한다면 false negative를 줄여주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아까 제가 전제가 뭐라 그랬어요? 정확도가 똑같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좋은 코로나 진단 키트는 진짜로 코로나에 걸린 사람을 아니라고 예측하는 게 적어야 돼요. 0에 가까운 숫자여야 돼요. 얘가 줄어드는 거란 말이에요. 얘가. 그렇죠? 얘가 줄어들면 리콜은 증가하겠죠. 재현율이 중요한 거예요. 코로나 진단 키트는 똑같은 정확도라고 한다면, 똑같은 99%의 정확도를 갖는다고 한다면 재현율이 더 높은 진단 키트가 좋은 거예요. 그 서울시장 지금 시장님께서 PCR 진단 키트 말고 그 뭐죠? 유전자 검사 안 하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뭐 각급 학교에 이렇게 학교나 아니면 사람들 많은 곳에 구매를 해서 간단하게 진단하도록 하자. 바로바로 결과 나오게끔 하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그 방역본부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때 뭐라 그랬냐면 PCR 유전자 증폭 검사를 하는 그런 진단 키트가 아니고 간단 진단 키트는 뭐가 안 좋다? 재현율이 안 좋다라고 했어요. 재현율. 실제로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을 아니라고 예측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걸러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false negative인 거예요. 실제로 코로나에 걸린 사람인데 코로나가 아니라고 예측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간단 진단 키트가. 그래버리면 나는 검사를 받았는데 코로나 아니야. 안심하고 돌아다닐 거란 말이에요. 격리 안 되고. 오히려 더 퍼뜨리게 되는 효과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정밀도와 재현율. 자, 아까 제가 정밀도와 재현율은 서로 반비례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전체 샘플의 개수가 일정하다고 가정하에서, 즉 정확도가 같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FP가 줄어들면 false positive가 줄어들면 false negative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여긴 일정한 거고 정답률은 일정하니까 false positive가 늘어나면 false negative는 줄어들어야 전체 accuracy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죠. 반대로 false positive가 줄어들면 false negative가 늘어나야지 전체 accuracy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밀도와 재현율은 동시에 높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인공지능, 머신러닝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거냐, 스팸 메일 필터를 만들 거냐, 코로나 진단 키트를 만들 거냐에 따라서 정확도가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1차적으로는 정확도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잘 맞추느냐. 아닌 사람을 아니라고 맞춰야 되고 맞는 사람을 맞다라고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정확도는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고 똑같은 정확도라면 정밀도와 재현율은 그때 쓰는 거예요. 똑같은 정확도라면 정밀도가 좋은 모델이 좋은 것이냐, 재현율이 좋은 모델이 좋은 것이냐. 스팸 메일 필터는 정밀도를 높여야 되고 코로나 진단 키트는 재현율을 높여야 돼요. 두 개를 동시에 높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정밀도와 재현율은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다. 저희가 나중에 ROC 커브하고요, 프리시전 리콜 커브를 그려볼게요. 그래서 서로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서로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가 높아지면 하나가 낮아지고 하나가 높아지면 다른 게 낮아지기 때문에 그 두 개를 평균을 해서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정밀도와 재현율의 평균을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개념에서 나온 게 F1 스코어예요. 근데 단순하게 프리시전 더하기 리콜을 2로 나누지 않고 원래 평균이라면 숫자 두 개가 있으면 숫자 두 개의 평균은 2분의 2개 더하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조합 평균이라고 하는 평균 계산 공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역수들을 먼저 더하는 거예요. 역수들을 더하고 2로 나눠주면 평균이 되겠죠. 이거를 다시 역수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온 겁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자, 그래서 저희는 전 시간에 그 훈련 특성들이 있었고요. 2차원 배열, 훈련 타겟이 있었습니다. 1차원 배열. 그래서 훈련 특성과 훈련 타겟을 훈련 셋, 테스트 셋, 훈련 레이블, 타겟 레이블 이렇게 테스트 레이블 이렇게 나눴어요. 나누는 비율은 훈련 셋을 70%, 그 다음에 테스트 셋을 30%로 했고요. 그 다음에 스트래티파이드 샘플링을 사용을 했습니다. 타겟에 있는 클래스의 비율, 즉 타겟에 있는 도미와 빙어의 비율을 트레인 셋과 테스트 셋에서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적어도 비슷하게 유지하도록 샘플링 방법을 사용을 했어요. 그게 stratified예요. stratified. 이해되시죠? 그리고 랜덤 스테이트는 전에 정리를 했었던 거니까 따로 안 써도 되겠죠.
랜덤하게 섞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랜덤하게 섞으려면 랜덤 넘버를 만들어내야 되겠죠. 랜덤 넘버를 만들 때 사용하는 seed. 그 seed를 42라고 하는 숫자를 사용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훈련 세트에는 34개의 샘플이 들어가 있고요. 테스트 셋에는 15개의 샘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 레이블과 테스트 레이블은요, 서로 도미와 그 빙어의 비율이 대략 7대3, 여기도 반올림하면 7대3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35 나누기 49, 그 다음에 14 나누기 49. 요 계산 결과랑 비슷한 결과예요. 이게 전체 샘플 개수, 전체 샘플에서 도미 개수, 전체 샘플 개수, 전체 샘플에서 빙어의 개수. 그 비율과 비슷하게 유지가 되도록 만들었어요. 자, 이제 우리는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할 거는 뭔가요?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모델을 생성하고 모델을 훈련시키고 평가를 해보는 게 그 다음 작업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다시 한번 KNN 클래시파이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K 네이버스 클래시파이어라고 만드시면 되고요. 모델 생성했습니다. 모델을 우리가 stratified 샘플링이 된 그 훈련 세트에 대해서 훈련을 시키셔야 됩니다. KNN 클래시파이어 훈련시킨다 라고 하는 용어는 train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또 뭐라고도 얘기해요? 피팅 시킨다 라고도 얘기하죠. 모델을 데이터에 피팅, 맞추는 과정이, 모델을 데이터에 피팅 시키는 과정이 바로 훈련시킨다 라고 하는 개념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뭐 이렇게 우리가 시험 공부하듯이 연습장에 막 써가면서 시험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모델을 맞춰가는 거예요. 어디에? 데이터에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메서드 이름이 뭐다? 피팅. 그러면 데이터에 맞춰야죠. 무슨 데이터에 맞춰야 돼요? train 세트에 맞춰야 돼요. train. 무슨 지도학습이에요? 비지도학습이에요? 지도학습이죠. 지도학습이니까 레이블을 주셔야 돼요. train 레이블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특성과 레이블을 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레이블이 있어야 우리가 지도가 되는 거잖아요. 지도학습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이게 모델 훈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델 훈련. 지도학습이에요. 자, 이렇게 훈련이 끝났으면 우리 여기 안에 있는 내용 잠깐만 볼까요? 미코프스키 거리 계산 공식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때 P. 이 P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거리를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하겠다는 얘기예요. x1 빼기 x2의 P승 더하기 x1 y 2차원만 생각을 할게요. y1 빼기 y2의 P승. 여기에 제곱근을 P 제곱근을 사용하겠다 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거리? 민코프스키 거리 계산 공식이에요. 민코프스키 거리 계산 공식인데 P 값을 2로 설정하면 그게 뭐예요? P 제곱근이 그냥 제곱근이 되는 거고 P 제곱이라고 하는 게 제곱이 되는 거죠. 이때 거리를 무슨 거리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유클리디안 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 점 사이의 최단 거리를 계산하는 최단 거리 거리 공식.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와 요거를 보시면 유클리디안 거리를 계산하는 거구나. 유클리디안 거리를 계산해서 무엇을 찾는 거구나?
가장 가까운 이웃, nearest neighbor를 찾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몇 개를 찾는다? K는 얼마다? K 값이 어디 있어요? K 값. 여기 있죠. 가장 가까운 네이버는 몇 개다? 5개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 5개를 찾아서 무슨 거리? 유클리디안 거리를 계산해서 가장 가까운 이웃 5개를 찾고 그 5개가 돔이라고 얘기를 해주는지 아니면 빙어라고 얘기해 주는지에 따라서 예측값을 내놓겠다라고 하는 모델인 거예요. 이 모델은. 그리고 여기 weight라고 되어 있는데 이 weight는 뭐냐면 지금 두 개의 비율이 다르죠. 그렇죠? 네. 거리를 만약에 동점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어디에 가중치를 주겠느냐? 만약에 5개면 동점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뭐 5대0, 1대4, 2대3, 3대2, 4대1, 5대0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그죠? 근데 만약에 K가 짝수면 동점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누구한테 웨이트를 조사할 거냐?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짧은 거리에 더 많은 웨이트를 줄 거냐? 뭐 그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 게 웨이트. 뭐 이런 것들을 설정하실 때에는 문서를 보시고 KNN K Neighbors Classifier라고 하는 그 함수의 생성자 함수의 그 문서를 보시면서 어떤 문자열을 사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자열을 보시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자 모델 훈련이 끝났어요. 모델 훈련이 끝났으니까 두 군데에서 우리는 평가를 내려봐야 돼. 어디에서 평가를 내려봐야 되냐면 훈련 셋에서 평가를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디에서 평가를 해봐야 돼요? 테스트 셋에서 평가를 해봐야 돼요. 왜 두 군데에서 평가를 해봐야 되냐면 훈련 셋과 테스트 셋의 결과가 너무 많이 차이 나면 이건 좋지 않은 거예요. 그죠? 훈련 셋에서 아무리 점수가 좋다고 해도 훈련되지 않은 테스트 셋에서 점수가 나쁘다고 한다면 그러면 일반적인 성능도 무엇을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 테스트 셋의 성능을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모델이란 훈련 셋에서의 점수와 테스트 셋에서의 점수가 서로 비슷한 거. 그게 좋은 모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두 군데에서 점수를 다 계산을 해봐야 돼요. 훈련 셋에서도 점수를 계산해봐야 되고 테스트 셋에서 점수를 계산해봐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요 점수 계산해 볼까요? 우선 계산하려면 예측값을 알아야 돼요. 훈련 셋의 예측값을 먼저 찾아야 돼요. 어떻게 찾죠? 훈련이 끝난 모델이 있죠. 훈련이 끝난 모델에서 무슨 함수? 예측해 주세요 라고 하는 함수. 예측할 때는 레이블을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레이블이 정답인데. 그쵸? 정답을 주지 않고 문제만 주는 거예요. 문제만 주고서 어떻게 되느냐? 예측해봐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무엇을 주셔야 돼요? 훈련 셋을 주셔야 돼요. 이렇게. 훈련 셋을 예측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이게 훈련 셋 예측 값이고요. 자, 바로 계산해 볼까요? 우리 아까 임포트한 게 있었어요. accuracy score. 자, accuracy score 어떻게 사용하는지 볼까요? 정확도를 계산해 주는 함수인데요. 정확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넘겨준다? 실제값과 예측값을 넘겨주면 된다. 이렇게. 뭐랑 똑같아요? 실제값과 예측값이 얼마나 같으냐? 평균 계산할 때 두 개가 있어야 우리가 두 개의 평균 계산할 수 있었죠. accuracy score도 결국은 실제값과 예측값이 있어야 정확도를 계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렇죠? 자, 그러면 실제값은 뭐예요? 실제값에다가 넣어줘야 되는 게 y train. y train이라고 하는 게 실제값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예측값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측값은 바로 위에서 계산했죠. train prid. train prid가 예측값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1.0. 훈련셋은 100% 정확하게 맞추십니다. 정확도가 1.0이면은요. 정확도가 1.0이면 프리시전, 리콜 전부 다 1.0이에요. 틀린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니까. false 포지티브랑 false 네거티브가 다 없다는 얘기니까 true 포지티브하고 true 네거티브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프리시전과 리콜은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고요. 자, 이번에는 테스트 셋에서 평가를 하려면 테스트 셋의 예측값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 KNN 클래시파이어. KNN 클래시파이어에서 프리딕트를 하셔야 돼요. 이번엔 누구를 가지고서 테스트 셋을 가지고서. 테스트 셋의 예측값을 계산했죠. 그러면 무엇을 계산한다? 정확도 계산한다. 정확도를 계산할 때 실제 값은 무엇을 준다? y 테스트. 변수 이름 아시죠? y 테스트가 트레인 테스트로 분리가 됐을 때 테스트 셋의 레이블을 저장하고 있었다. 테스트 셋의 도미와 빙어 이런 것들 저장하고 있었던 게 y 테스트. 그죠? y 예측값입니다. y 예측값은 어디 변수가 뭐예요? 이거죠. 예측값. 얘가 예측값이잖아요. 예측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테스트 프리드. 이게 뭐냐면 테스트 셋 정확도를 계산하는 거예요. 잠시만요. 프리딕트죠. 프리딕트. 이것도 1.0. 그러니까 워낙 우리 모델이 너무나 간단한 모델이고요. 도미라고 하는 것과 빙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너무 모양이 크게 차이가 났기 때문에 정확도가 이렇게 좋을 수밖에 없어요. 좋아요. 되셨습니까? 네, 컨퓨전 매트릭스 그려보겠습니다. 컨퓨전 매트릭스. 컨퓨전 매트릭스 그릴 때 뭐예요? 실제값, 예측값. 여기도 실제값과 예측값이에요. 순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꾸 이렇게 제가 써드리는 이유는 어떤 책에서는 오차행렬이라고도 부르고요. 어떤 책에서는 혼동행렬이라고도 불러서 컨퓨전 매트릭스를 두 가지 용어를 다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주관식 문제로 시험 문제에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실제값은 y 테스트고요. y 테스트고 예측값이 테스트 프리드예요. 정확도가 1.0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false 네거티브, true 네거티브, true 포지티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 따로 볼 필요 없죠. 이거는 뭐 전부 다 1.0이기 때문에 따로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자, 그럼 우리 이번에는 무엇을 해볼 거냐면 특성 스케일링을 할 거예요.
특성 스케일링이 왜 필요하냐? 데이터 전처리 중에서 데이터 스케일링, 특성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걸 할 거예요. 자, 우선 특성 스케일링의 필요성부터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는 그림을 직접 우리가 그려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우선 어떤 그래프를 그려볼 거냐면 우리 스트래티파이드가 되어 있는 샘플을 사용을 할 거고요. 스트래티파이드가 되어 있는 샘플을 사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샘플에서 테스트 가상의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가상의 데이터를. 죄송합니다. 이거는 자, 시각화를 할 거예요. 무엇을 시각화를 할 거냐면 훈련셋을 스캐터 플롯으로 그릴 거예요. 훈련셋을 그릴 때 x축은 랭스를 그릴 거고요. y축은 웨이트를 그릴 거예요. 웨이트를 그릴 거고요. 훈련셋을 시각화를 할 거고, 일단 먼저 해볼까요? 자, 먼저 해보겠습니다. 데이터는 무엇을 사용한다고요? stratified 샘플링이 된 것을 사용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plt.scatter. 자, x는 무엇을 넣어주시면 되냐면 x에 넣어주시는 거는요. xtrain 이게 훈련셋이죠. 훈련셋에서 로우는 여러 개가 있어요. 34개가 있었죠. 랭스는 1번에 있었어요. 이게 랭스, 그죠? y는 뭘 그리면 돼요? y는 자 0번, 컬럼 0번에 있는 거를 그리면 돼요. 그죠? 자, 이거를 제가 뭐라고 할 거냐면 train set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하고서 plt.show 하기 전에 레이블 먼저 그릴까요? x레이블은 무엇을 그린 거다? 랭스를 그린 거다. 그 다음에 y축은 무엇을 그린 거다? 물고기의 무게를 그린 거다 라고 할게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x가 아니라 x train이죠. train. 네, 훈련셋은 이렇게 34개, 이게 아마 보시면 34개일 거예요. 34개. 34개. 여기에 어떤 테스트 셋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테스트 셋을 가지고서 가까운 거리 5개를 그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했던 것은 실제 데이터에 있었던 것만 가지고 했었었는데 어제처럼 가상의 물고기, 가상의 데이터 하나를 저희가 한번 여기다가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가상의 테스트 데이터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의 테스트 데이터는 길이가 25cm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무게는 150g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크기와 무게를 갖는 생선이라고 할게요. 를 시각화를 해보죠. 자, 이거는 하나만 그리면 돼요. 그죠? 그래서 plt.scatter x축이 길이니까 25cm 이렇게 하면 되죠. y축 150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면 배열로 넘기셔도 돼요. 한 개짜리 배열로 넘기셔도 돼요.
레이블을 뭐라고 줄 거냐면 unknown이라고 할까요? 모르는, 뭔지 모르는. 자, 이렇게 색깔 이거 다른 거 하나 있어요, 그죠? 이렇게 색깔 다른 거 있어요. 자, 이왕이면 이거 빨간색으로 할까요? 빨간색으로. 자, 마커를 뭐라고 할 거냐면 V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컬러를 레드라고 할게요. 자, 여기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보기에 맞죠? 여기 25cm 그리고 여기 뭐 150g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렇죠? 네.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생선은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생선은 레전드가 없군요. 레전드가. 파란색은 훈련 셋들이고요. 빨간색 하나는 unknown. 우리가 예측하고 싶은 데이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얘는 무엇인 것 같아 보이세요? 제일 가까운 거 5개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뭘죠? 그렇죠. 네. 우리 이쪽에 있는 게 도미라고 하는 거 알아요. 그죠? 네. 색깔을 표시하진 않았지만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게 빙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크기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 우리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림에서만 보면은요. 그림에서 보면 가장 가까운 거 5개를 찾아보면 불임이에요. 도미란 말이에요. 도미. 맞죠? 예측해 볼까요? 자, 쉬는 시간이 거의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상의 데이터를 하나 만드시고요. 가상의 데이터를 만들고 위에서 훈련된 KNN 클래시파이어로 예측값을 찾아보세요. 예측값이 브림, 도미라고 나오는지 스멜트, 빙어라고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네. 저희 잠깐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